어미날이 무딜 경우, 어미날이 대패가 안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게. 근데 대패 날이 얼마나 또 예리해야 되느냐, 이것도 또 문제잖아요. 어느 정도까지가 돼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대패라는 거는 이 날이 예리하려면 이 면이 수평이 딱 맞아야 돼요. 수평이 맞은 상태에서 앞날을 갈아야지만 균일하게 날이 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쪽 면을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볼록하다든가, 여기가 아니면 반대로 오목하다든가, 여기가 우둘투둘하면 여기서 날을 갈았을 때 얇은 곳만 날이 쓰겠죠. 두꺼운 데는 날 안 쓰겠죠. 그럼 대패가 안 깎이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뒷날을 완벽하게 평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앞날을 갈아서 날을 세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초보자분들이 이거를 날을 가를 때 뒷날은 그래도 그럭저럭 해요. 뒷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하거든요. 저기 물솥돌에서 가를 때 물솥돌이 이렇게 패이는 것만 평만 잡아서 계속 갈면 뒷날 내기는 얼추 해요. 근데 앞날이 문제거든. 앞날이 왜 문제냐면, 앞날을 갈아서 날카롭게 하려면 이 자기가 원하는 각이 있어요. 각도가 약간 고각일 수도 있고 저각일 수도 있고 이 각도가 있는데,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갈아야지만 날이 서는 거예요. 근데 초보분들 어떻게 하냐, 갈 때 반듯하게 안 움직여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심하게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 팔이 그대로 이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래. 그러면 이 날이 어떻게 갈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날이 점점 이렇게 아래가 생겨요. 그림으로 그리면 날 자체가 어떻게 생기냐면, 지금 어미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딱 직선이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나무 표면을 이렇게 깎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금방 초보분들 흉내를 냈지만 이렇게 갈면은요, 요 끝에가 빼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아래가죠. 이렇게 곡선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날이 이렇게 해서 날 끝이 나무에 닿기도 전에 이 배가 나오는데, 여기 배가 나오는데 나무에 먼저 닿아요. 심할 경우. 왜냐면 이 대패집에 날이 들어갈 때 요 각도 있죠. 요 각도. 날이 들어가는 각도가 이제 물매각이라고 하는데, 요 각도가 보통 38도 정도 왔다 갔다 해요. 37도, 8도, 뭐 40도 미만으로. 그러니까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면 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이. 네. 그래서 자기는 하루 종일 갈았는데 실제로 끼어서 대패를 딱 치려고 하면 아예 걸리지도 않아요. 날을 분명히 뺐는데 이렇게 보면 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패 치면 안 깎여요. 아예. 그게 이제 배가 나온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예리하게 못 가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수평을 딱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직선. 네.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처음에 이 수평을 딱 유지해서 깎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패는 어떻게 했냐, 여기를 배를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네. 표면을. 요 면 있죠, 요 면. 요 면에 여기를 없애버린 거야, 아예. 이만큼은. 없애버리면 우리가 숫돌에서 날을 가를 때 요 면하고 요 면만 닿겠죠. 여기는 안 닿고요. 그죠? 그럼 두 점이 닿는 거잖아요. 두 점이. 두 점만 이렇게 닿는 거니까 초보분들도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좋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면이면 닿는 면이 넓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이렇게. 예.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닿는 면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다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닿는 면도 작기 때문에 빨리 갈리고 각도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배 잡는다고 하죠, 배 잡는. 근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 단점은 뭐냐? 여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아주 얇겠죠.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대패를 팡팡 치면 이빨이 확 찌그러져 버려요. 이빨이 나가던가. 그러니까 조심해서 당겨야 되겠죠. 단단한 나무 이런 거는 금방 이빨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보 때 우리가 초보분들이 이 팔이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게 훈련을 시키려고 배를 잡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숙달이 되면 항상 이게 직선 운동을 잘 하면 굳이 배 안 잡아도 돼요. 그냥 그대로 그냥 직선으로 가르고 상관없어요. 근데 초보 때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배를 잡아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해서 날을 빼쪽 해야지만 어미날이 빼쪽 해야지만 나무 표면을 깎고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일본도 그렇지만 대부분 소프트우드를 많이 썼어요. 소나무, 이런 무릎나무. 그러니까 날이 웬만큼 갈아도 대패를 다 돼요. 네. 웬만큼만 갈아도 다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정교하게 갈아라고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이거죠, 요즘은. 대부분 하드우드를 쓰는 거예요. 이 소프트우드하고는 또 완전 차원이 달라요. 거기에다가 그 결이 또 고르면 괜찮은데 결이 억결이 많아요. 이 큰 기른 거, 넓은 거 이런 걸 대표를 치면 중간중간에 억결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 대패날로 치면은 다 뜯겨요. 그러니까 이거 대패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드우드를 치려면 날이 더 예리해야 돼요. 엄청 예리해야 돼요, 진짜로. 또 더 나가서 특수목, 우리가 얘는 이제 웬지나 뭐 파우로사, 뭐 모빙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는 하드우드보다 또 훨씬 단단해요. 이 파우로사 같은 경우 물에다 이렇게 넣으면 푸르륵 가라앉아요, 그냥. 돌덩이 같아 있잖아. 뭐 흑당 뭐 이런 거. 그런 거 어떻게 칠 거냐 이거죠. 근데 대패를 안 치면 또 답이 안 나와요, 저게. 그러니까 저걸 무조건 치야 되는데 치려면 날이 더 예리해야 돼, 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따 시범 보일 때도 보시면 금방 알지만 털 있죠? 그 날 딱 세워서 이렇게 털 깎으면 그대로 깎여요. 면도칼처럼. 네. 그 정도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미날이 무딜 경우 대패가 안 되니까 날을 세워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세우려면 효율적이고 정확히 세우려면 배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뒷날 평을 정확히 내주고 배를 잡아서 앞날 갈아주고 그래서 이 끝을 아주 예리하게 만들어 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패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죠? 네. 자, 대패날이 무딜 경우 안 되는 거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미날과 앞날 사이에 공간이 있을 경우 이건 뭐냐면 어미날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덧날이 위에서 이렇게 받쳐져요. 이렇게. 근데 예전에는 이 덧날이 기능이 단순했어요. 대패밥이 빠지게 하는 기능 내지는 요걸 잡아주는 어미날을 대패집에서 그래도 좀 덜 움직이게 잡아주는 기능을 했어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제일 핵심은 사실은 스토퍼 기능이 있어요. 스토퍼 기능. 그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헤매는 게 그 부분인데 이 스토퍼 기능은 뭐냐면 이 어미날이 그 나무 표면을 깎기 위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무 표면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얘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걸 방지해 주는 게 이 스토퍼 기능이에요. 덧날의 기능. 진짜 중요한 기능. 그 기능을 그전에는 그렇게 신경 안 썼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전통 대패는 외날 대패였어요. 외날. 이 대패집에 날 하나만 넣고 썼어요. 서양 대패도 마찬가지고요.
서양 대표는 나중에 덧날이 생겼는데 덧날도 바짝 안 붙이고 이렇게 좀 넓게 떨구고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억결이나 이런 게 나오면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일본에서 누가 어떻게 뭐 개발했다 이런 문헌은 없지만 이 덧날을 갖다 대고 바짝 붙이니까 이 덧날이 억결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대패가 확 퍼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는 다 그냥 사장이 되어버렸잖아요. 옛날 대표는. 서양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게 다른 것과 대해서 시범용으로 그냥 써야 되겠네요. 나무가요, 섬유질로 되어 있어요. 섬유질로 이렇게. 실처럼. 쭉 섬유질로 되는데, 이 층이 있어요. 층이. 그죠? 이렇게 이제 층이 있는데, 이거를 날물이 여기서 이렇게 깎으면, 이 방향으로 깎으면, 그냥 자르고 지나가요. 그죠? 걸리는 거 없잖아요. 자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을 따라서 이 날이 들어가죠. 나무 속으로. 들어가요. 예. 전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제껴지면서 뜯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억결이거든요. 이쪽은 순결, 이쪽은 억결. 나무를 보면 얘는 거의 고등결이라 잘 안 보이는데, 자, 이 나무를 옆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를 가공한다면 대패가 이렇게 가면서 가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면서 가공할 수도 있죠. 어느 쪽이 순결이고 어느 쪽이 억결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가공하는 면의 측면을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면을 보고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육 같은 경우 확인도 안 될 뿐더러 나이테를 이렇게 보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테는 제재할 때 이 각도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거는 가공하는 면에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 나이테 추제가 있잖아요. 이 짙은 게 추제예요. 그 다음에 이 옅은 게 춘제고요. 예.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종이라고, 한 장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그죠? 얘로 따지면, 너무 크네. 얘로 따지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종이 한 장씩 따지면. 모양 이해하시죠? 네. 이해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그죠? 자르고 지나가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를 당기니까 뜯기는 거거든요. 얘도 그래, 얘도. 여기서 이렇게 치면은요, 얘가 뜯겨요. 이쪽에서 치면 순결이고. 근데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으면, 아 그래 일로 치면 되겠지 하고 그냥 치면 되는데, 나무가 길면 순결이 있을 수도 있고